안녕하세요. 면접형 면접빠 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자, 공백기를 면접관들이 묻는 이유가 뭘까요? 항상 공백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공백기라고 계속 물어봐. 여러분 굉장히 난감하셨죠? 자, 공백기라는 게 대체 뭘까요? 공백기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먼저 묻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. 저도 지원자를 볼 때 이력상을 쭉 보면서 공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했어요.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 사람이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 보기 위해서,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. 자, 아무 생각이 없지 않더라도, 내 나름의 생각이 있더라도 반대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일관되지 않은 길을 다닐 수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뚝심이 없어, 내공이 없어.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없고 끝을 맺지 못하고 깊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 직무, 산업, 직장까지는 좀 얘기가 안 되겠지만 직무나 산업에 있어서 왔다 갔다 아니면 아예 뚝 끊어져 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게 허비하진 않았는지,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백기라는 질문을 합니다. 공백기가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. 근데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버려버린 건 문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깊이의 문제, 두 번째는 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. 둘 다 기업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공백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 부분을 현명하게 답변하셔야만 합니다. 자, 그런데 그럼 공백기란 대체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?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. 저 한 3개월 공백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? 저 한 2달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? 아무 문제 없어요. 요즘에는요, 취업이 워낙 어렵다는 걸 면접관들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사실 공백기라고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.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서도 전혀 무방해요. 저는 심지어 1년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. 1년이라 봐야 2시즌 놓친 거예요. 물론 저는 이렇게 채용을 시즌별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적으로,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기업들의 면접관들도 대부분 시즌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2번 정도 안 된 거야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그럼 그 경우에 내가 뭘 놓쳐서 어떤 관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 당시에 채용이 안 되었는지를 피드백을 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채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 1년 정도의 공백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근데 공백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? 바로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.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, 예전에는 화장품 쪽에서 일을 이것저것 해봤어. 근데 갑자기 이때는 레스토랑에서 막 일을 해봤어. 그래, 조금 지난 뒤에는 갑자기 카페 쪽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공장으로 갔어. 지금 이거가 다 일관성이 안 맞는 거야.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을 때 면접관들이 이걸 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별 생각 없이 했을 거야. 그냥 아르바이트,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 거지 그 뭐 이유가 있나? 그잖아요. 그럼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. 그걸 얘기하시고 그 경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라는 걸 얘기하시면 되는데,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경험, 즉 필살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경험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회피하셔야 될 거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. 하나는 일관성이 깨지는 거,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거. 이 2가지를 피하셔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돈을 벌어야 되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기 위해서 그 활동을 했다면 그 의도를 그냥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하셔야 될 것은 그 경험 요소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들을 추출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라든지 분석을 해봤다든지 문제를 해결해봤다든지 실행을 해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. 자,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? 역량 구조도 있다고 했어요.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.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의 역량을 구조화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. 역량 구조에 설명한 5가지 역량은 거의 대부분의 직무에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카페에서 일했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5가지 역량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사실 이 직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신다면 여러분의 이 공백기 또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조차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공백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, 나이가 많으신 분들, 재수사 엄청 많이 하신 분들, 두 번째 이직하시는 분들, 이직하는 과정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, 일반적인 대학생 수준에서 뭐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다, 또는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다, 괜찮아요. 너무 거기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. 그냥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잘 전달하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
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공백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제가 포인트 짚어드린 것만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결론, 해봐 하면 된다니까.